네, 이렇게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여러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상황들과 더불어서 뉴스들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상황 어떻게 됐나요? 네, 기대감 반, 그리고 두려움 반인 시장입니다.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날만 앞두고 있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유럽 증시도 결국에는 방황을 하다가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6일에는 메타의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27일에는 아마존 그리고 인텔 등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전까지는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업계 분석가들의 평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스톡스 50 지수를 살펴보시면 0.15%로 소폭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4,401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이렇게 0.15%가량 하락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의 까크 지수가 0.04% 내린 채로 장을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11% 내린 가운데 영국의 FTSE 같은 경우에도 0.02%가량으로 소폭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원유 선물 가격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04% 오르면서 원유 가격은 78.68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까지는 원유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두 가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우선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는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요. 여기에 이어서 연휴를 앞두고 중국의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IT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앞둔 투자자들의 경제 심리가 강해지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존스가 0.2%, S&P 500이 0.09%가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2%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515%의 거래를 마쳤으며 달러 인덱스 역시 0.5%의 약세를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WTI 국제 유가에 1% 넘는 반등에 힘입어 에너지 업종이 일제히 상승한 것을 비롯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기초 소재가 강세를 보였고 반면 항공, 방위산업, 부동산, 반도체, 태양광 업종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울프 리서치가 올 들어 80%가 넘는 급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해서 언더퍼포머로 제시한 데 따라 C3AI의 주가가 11% 하락했는데요. 울프 측은 이 회사가 2024 회계년도 영업이익 실현 및 매출 30%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정리해고를 시작해 지난달 해고 인원을 포함해 총 4,000명을 줄일 것이라고 밝힌 월트 디즈니는 0.1%가 상승했으며 지난 2021년 초 게임스톱과 함께 폭등했던 대표적 밈 주식인 생활용품 업체 베드 베스 앤 비욘드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뉴스로 오늘 35%가 폭락해 주당 1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기반 금융사인 스탠다드 차터드가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끝났으며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내년 말 1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관련 코인들의 가격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SC 애널리스트 제프 캔드릭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로 인해 촉발된 은행 위기로 인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희소한 디지털 자산 등의 특징이 더 매력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전통 은행 부분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따른 위험 자산의 안정화, 그리고 가상자산 채굴 수익성 개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용 역시 향후 수개월 안에
현재 약 45%에서 최대 60%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인 제미나이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투자사인 매트릭스 포트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78%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진 점이 오늘 투자 심리의 부담이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4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23.4를 기록하면서 전달에 마이너스 15.7 대비 급락했고 시장의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14.6을 대폭 하회했는데요. 이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구분하며 마이너스 영역에서 더욱 악화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달 신규 수주 지수가 마이너스 9.6, 기업 전망 지수가 마이너스 15.6을 기록하는 등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연은 측은 더욱 광범위한 제조업 영역에서 여건이 악화됐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나온 시카고 연은의 전미 활동 지수 역시 다소 부진했던 가운데 지난달 이 지수는 마이너스 0.19를 기록해 전달과 동일했고 이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미국 경제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밑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시티그룹이 올해 주가가 크게 올랐던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를 중립에서 매도로 강등하고 목표 주가를 종전의 220에서 전일 동가 대비 11%가 낮은 194달러로 하향 제시한 데 따라 오늘 퍼스트 솔라의 주가가 3.2% 하락해 209달러 90센트의 거래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동종 업체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티는 태양광 모듈의 가격 하락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퍼스트 솔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시티 측은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태양광의 모듈 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가격 하락이 향후 2026년 이후까지 퍼스트 솔라의 매출과 마진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퍼스트 솔라는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인 엔페이스와 태양광 발전 개발업체인 썬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5일에 분기 실적을 보고하는 엔페이스는 기록적인 높은 마진과 시장 점유율 증가가 예상됐다고 밝혔고 엔페이스에 대해서는 썬런의 경우에 대해서는 올해 지침으로 연 태양광 패널 설치 중과율이 약 10에서 15%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3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63만 건이며 이어 S&P 케이스실러의 2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4월 소비자 신뢰 지수, 연방주택금융청의 미국 전역 주택가격 지표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스, 다우잉크, 맥도널드, 마이크로소프트, 비자잉크, 3M을 시작으로 알파벳, 바이오젠,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엔페이스 에너지, 제너럴 모터스, 킴벌리 클락, 펩시코, 스포티파이, UPS,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실적을 비롯해서 주요 경제 지표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상황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째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결국 우리 코스피 지수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2,523포인트에서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하락하거나 아니면 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뚜렷했던 섹터는 없었습니다만 어제는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이 완성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운수장비 섹터를 살펴보시면 현대차가 0.79% 올랐고요. 그에 이어서 기아가 1.68%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완성차 기업의 주가들
주가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도 0.87%로 1%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까지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현대위아도 3.01%, HL만도가 4.59%, SL 같은 경우에도 2.56%로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의 제자리 회전, 수평 주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이코너 시스템이 적용된 실증 차량에 대한 일반 도로 실험 주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기술이 도로 주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탄력을 받았는데요. 주체는 현대모비스였지만 현대모비스보다도 다른 중소형 관련 종목들이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시장에서는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주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7%로 결국에는 23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급등을 하면서 말씀해드린 대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23만 7,5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에는 1% 미만의 상승률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HL만도도 4.59%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주가는 4만 9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강했던 가운데 오후장에 들어서서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박스권 내에서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현대위아도 살펴보시죠. 현대위아도 3.01% 올랐습니다. 종가는 6만 1,600원에 만들어냈고요. 마찬가지로 장 후반부에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을 연출해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현대차가 0.79% 오르면서 19만 1,9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앞서서 보시면 이 장 초반부에서 현대차의 주가도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다는 부분도 알 수 있고요. 탄력이 둔화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막판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1.68% 급등하면서 종가는 84,700원에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어서 살펴보면 좋을 만한 섹터가 바로 이 K방산 관련 종목들입니다. 방산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어제도 5%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결국에는 5.87% 올랐고요. 종가는 35,150원에 만들어냈습니다. 장 초반부부터 급등을 한 이후에 상승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신냉전 체제로 인한 안보 및 무기의 불록화로 인해서 이 국산 방산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냉전 체제로 인해 K방산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 나왔는데요.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한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수주 기대감까지 높아졌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을 한다는 기대감까지 얻고 있죠. 최근에는 K2 전차를 폴란드에 820대를 수출할 계획이라면서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 섹터 코스피 시장에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거래일 연속으로 1%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1%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85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이번에도 결국에는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이 더 우세한 모습으로 장을 마쳤다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는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르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0.55% 소폭으로 조정받으며 장을 끝냈습니다. 27만 1,0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에는 0.55% 조정받으며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강했습니다. 4.18% 오르면서 59만 8천 원을 터치했는데 아직까지는 60만 원 선에 다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OLED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선익시스템인데요. 선익시스템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시스템 어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애플이 최근 LG 디스플레이에 선익 시스템의 IT용 8세대 OLED 증착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한 IT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LG 디스플레이의 자사양 OLED 패널 생산 라인 투자 시에 선익 시스템의 8세대 OLED 증착기 사용을 허가했다고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향후 IT용 8세대 OLED 투자를 진행할 경우 투자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가 캐논 토키 장비보다 40%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OLED 관련 종목들 어제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탄소 배출 제한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는데요. 지난 22일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환경보호국이 제출한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전력 생산 가운데 화력발전소 비율은 60%로 바이든 행정부는 가스와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현재 미국 내 3,400여 개의 화력발전소 가운데 20개 정도만 사용을 하는 이 탄소 포집 장치의 확산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국내 증시에까지 훈풍으로 도달을 하면서 결국에는 관련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강원 에너지, SK 오션플랜트 같은 일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판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C코트렐이 어제는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강한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